지난 15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40대 여성.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직장을 나선 남편은 갑자기 사망했고 누군가 남편의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에 눈앞이 캄캄하다며 제보해 왔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어떤 제보입니다. 자, 먼저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0대 제보자는 올해 결혼 15년 차고요. 남편과 에스라의 미성년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근데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의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사장님께,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께 2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드렸는데 돈을 안 갚아서 전화를 드렸다. 근데 그 차용증에 사모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뭐 그 대표님께서, 남편께서 워낙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 덕분에 잘 해결됐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해서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자, 돈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뭐가 됐든 너 잘 해결됐다라고 또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즈음 그 남편, 학원 원장인 남편한테서 이상한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그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요. 이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기부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면서 성직자가 되고 싶고 앞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한테. 네, 제보자는 너무 당황했지만 좀 결혼 15년 차라서 권태기가 왔나 생각을 하고 좀 설득하고 잘 달래서 안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낯선 여성으로부터 이 남편이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 여성과 친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내가 관계 회복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즈음에 남편은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거나 이 제보자의 폐물과 가방 등을 달라고 재촉해서 급하게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질 않나. 돈이 필요하다고 집안에서 폐물을 가져가질 않나. 그런데도 이제 이 아내분은 권태기인가 보다. 자,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웃한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이 아유, 내가 잘 중간에서 이렇게 해줄게. 막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와중에 갑자기 무슨 졸혼 합의서. 맞습니다. 이 아내가 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출을 감행하고요. 이 아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여성 학원 원장, 남편하고 같이 근처에서 일했던 학원 원장인데 학원 원장하고 친분 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니까 이 아내는 그 학원 원장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 물어보려면. 그런 상황에서 이 학원 원장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신의 남편은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이죠. 연말에 가출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졸혼합의서 쓰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졸혼합의 쓰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학원 원장 부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내 입장에서는 잘 됐다. 그렇게 각서 쓰자. 남편이 좀 멀리 있으니까 이 셋이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제보자 부부의 일에 그 인근 학원 원장, 여성 원장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뭔가 수상하죠. 자, 바로 이 제보자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던 그 상간녀가 그 정말 막 상담해주고 남편 부부관계 얘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해줬던 그 학원 원장이었던
있었습니다. 자, 대담하게도 이 제보자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통화도 했다는 건데요. 자, 심지어 이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도 제보자의 편인 것처럼 위로까지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일단 먼저 짚어보죠. 왜 자극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와 그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혼 소송을? 저희 남편이 변호사가 될 거고요. 저희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많이 불리할 거예요. 되게 유능해요. 어떡해요?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 좀 되게 표독스럽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왜 자극했어요?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얘기 해준 거 알면 저도 이혼 나갈지도 몰라요. 저기 원장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원장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 최소한의 것은 나한테 물어도 돼요. 나도 사실은 법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찹찹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상간녀, 그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이 이 제보자한테 아유, 남편이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유, 그렇게 왜 자극을 하셨어? 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게 네가 빌미를 줬잖아. 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투로 들립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즉 이혼의 원인이 제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남편 원장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라고 아예 평가와 판단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론 합의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는 법무사고 남편은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남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해 주는 거 우리 남편이 알면 나도 이혼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변호사 남편의 실체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이 제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여성이 남편과 불륜 관계인데 일부러 자신한테 제보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부부 일에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간녀가 아내한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와 남편과의 통화 내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 상담 중이었구나? 아니, 한테 이혼 중이었어요. 이혼합시다. 네, 좋아요. 이혼하고 걔한테 가는 길이 1도 없어요. 좋아요. 나한테는 상간소송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우리가 주면 되고요. 네. 나는 여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참았던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난 이혼할 거고 합의로 갈래 법으로 갈래 딱 그것만 얘기해. 라고 해서 이혼하기 싫어 어쩌저쩌고 하면 그냥 다 끊어버려요. 알겠어요. 변호사한테 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들어보니까 그 상간녀한테 이 남편이 여보라고 합니다. 여보 상담 중이었구나. 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통화 내용? 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네, 일단 말투가 너무 천천히 아주 누가 보면은 정말 선의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예쁘고 고상하게 진짜 무슨 초등생 가르치듯 친절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 남편 아닌데 이제 여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보면 다 지시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법무사도 아닌데 본인을 법무사라고 얘기하고 좀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어쨌든 이 제보하신 분도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다가 중간에서 이간질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들은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녹취 파일에는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 남편한테는 당신 안에 다른 남자 있는 것 같다. 속눈썹도 연장하고 손톱도 새로 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고 또 이 아내한테는 내가 생활비도 다 너한테 유리하게 도와주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 아까 그런 말투로 얘기를 했겠죠?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는 또 위치 추적도 당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관리 잘하고 휴대폰 끄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뭐 그 외에도 남편도 이 여자랑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러면서 뭐 자동차, 폐물, 가방 이런 것도 다 급하다면서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이 상간녀 손에 넘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좀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그렇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이 접근했을 때 또 부부의 일에 개입하면서 상담해주고 조론 합의서 또 불륜 등등의 얘기를 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요청 제기하고 이 상간녀한테는 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니까 학원에 민원제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이 제보자를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금 고소를 한 그러니까 그런 상간녀가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그 학원을 네. 겨냥해서 그렇죠. 이런 여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애들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런 저격글을 올렸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오히려 했고요. 그 상간녀 주장에 따르면 남성이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호감 표시를 하니까 2024년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성한테 제보자한테는 남편과 사이좋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자신한테는 배우자도 없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왜 저희가 이런 귀한 시간에 전해드리냐면 이 제보자와 상간녀 남편 간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법적 다툼이 한창이던 그때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초에 남편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가 있었어요. 유서의 내용은 제보자에게 아내에게 상간녀와 더 싸우지 말아라.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두 자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그 자체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적인 부분인데요. 상간녀에게 현금 7억 원, 부동산 3억 원, 합해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넘겼다. 이렇게 제보자는 파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본인 학원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직원을 통해서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훔치도록 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거 영상으로 카메라에다 촬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상간녀가 생전에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사망하기 전에 모든 남편의 재산을 남편이 이제 다 상간녀에게 넘기고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